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코드블루 001440입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영상들을 좀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 자, 지금 8시 25분인데, 좀 늦게나마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하셨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자를 하고 권리락도 유상기자 권리락도 발생을 하고 권리락 효과 발생을 했습니다. 자, 권리락 평당 가격이 1615원이었는데 1615원이었는데 시가가 1675원에 결정돼 가지고 결정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게 권리락 효과라는 거예요. 권리락 효과. 자, 권리락이 발생이 됐어요. 권리락일에 매도를 하면은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가 100주를 다 정리를 해도 내가 뭐 제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100주를 해서 제가 50주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50주에서 50주를 기존에 이제 갖고 있다가 50주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권리락일에 50주를 팔아도 내가 100주에 대한 신주주권에 배정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50주만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100주에 갖고 있다가 100주를 다 팔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표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쭉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100주를 가지고 있고 이 기간 여기 기간 거래 정지였잖아요. 이 기간 동안 내가 100주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100주를 다 팔아도 영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영주예요. 영주. 근데 100주에 대한 여기 포함이 돼 이때 이 기간 동안 권리락일 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주에 대한 신주 이수권 0.455 456주에 대한 신주 이수권이 배정된다. 그러면 100주에서 45주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신주주권 참여를 할 수 있잖아.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날 감자 권리락일에 매도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 게 다 정리를 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100주에서 45주를 정리를 하고 45주 다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버리면 다시 100주가 되는 거잖아요. 평균 단가가 근데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현금이 일단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45주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은 현금이 평균 단가가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져 있다.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1200원대잖아요. 1200원대. 129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1700원에 샀어. 근데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가 손실을 좀 보고 정리를 되는 거죠.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50주를 45주를 매도를 했어. 이거 몇 주 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자유. 전략 좀 효율적인 전략들, 공격적인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 효율적인 방안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45주잖아요. 45주 정리를 하고 권리락에 1295원에 45주를 더 했어요. 45주를 더 했어요. 45주를 이 60주를 가지고 있다가 55주를 가지고 있다가 45주를 더 했어요. 1295원에. 그러면은 100주인데 평균 단가가 낮아져 있다라는 거지. 낮아져 있다라는 거지. 이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다. 물론 유상증자 청약을 하든지 신주주권은 정리를 하든지 그것도 여러분들 자유다. 이게 저는 보통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 청약을 하세요. 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결정은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한다. 신주인수권은 배정을 내가 100주를 예지를 100주를 드니까 45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이제 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할 거면 가지고 있고 청약일날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안 한다. 안 한다. 유상증자를 안 할 거야. 그럼 신주인수권도 정리를 해야죠. 매도를 해야 돼요. 신주인수권 인수권 매도 상장일에 상장을 시켜야 매도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상장일에. 자, 그럼 신주주권을 내가 45주를 갖고 있는데 20주를 정리를 하고 25주를 유상증자 청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돼요. 되기 때문에 45주를 전부 다 청약할 필요는 없고 25주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20주는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유다. 이 선택권이 있고 이 선택권도 있고 이 매도하는 거에서 선택권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하면 돼요. 유상증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절반만 할 건지. 여기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50주 50주를 정리를 해도 되고 100주를 정리를 해도 25주를 정리를 해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죠. 매도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제가 말했던 전략이 외국인들이랑 기관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탑에도 했잖아요. 권리락 전에 매수를 했죠. 권리락 전에 매수를 했죠. 권리락 후에 다 매도를 했죠. 다 매도해도 얘네들은 유상증자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 상관없다. 자, 이게 확정이 안 되네. 자, 일단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10억 원, 매출 40% 증가, 영업이익 13% 동방 상승을 했다. 근데 지금 수주잔고 역대 최고라고 하죠. 연초 수주 물량 역대 최대다. 수주 물량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물론 이것도 변수는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공장 가동률이 멈춘다던가, 이 납품 공장 이 건설 같은 경우가 지연이 돼가지고 매출 인식을 못했다라든가,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들은 계약인 거예요. 계약인데 이 계약 상황에서 지금 변수가 있잖아요. 뭐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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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1,000억 원에 뭐 건물 하나 지어줄게, 빌딩 하나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멘트 값을 하니까 영업 인건비 증가되고 시멘트 값하고 이렇게 재비용들 다 원자재 비용들 다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마이너스다. 그럼 협상을 다시 해야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수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건설 인부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 그래서 건설을 하지 못해. 그래서 건설 일정이 좀 밀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매출 인식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은 변수들인 거예요. 변수들. 변수들이 없을 때는 수주 역대 최대 수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있다. 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초 기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 매출 물량, 신규 수주 등의 확대 분석, 계약산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했던 국내 프로젝트 하반기 들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매출, 영업이 증가되고 있다. 비경상적 비용 발생으로 상반기 실적이 다소 주춤했으나 이 보면 사옥 이전 등 비경상적 비용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주춤했으나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초 기준 수주잔고 물량이 역대 최대이므로 수주잔고 물량이 매출 촉진과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는 유상증자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주분들한테 약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줘야 된다. 수주잔고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기업 매출에 이어짐으로 연초 수주잔고가 최대인 것을 실적 개선의 실효탕이 될 수 있다. 연초 2022년 연초 물량이 5만 8천, 이게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반기 보고서라든가 이게 분기 뭐이 사업 보고서 좀 나와주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랑 여기 반기 보고서랑 보시라고 했죠. 사업 보고서가 좀 나와줘야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뭐 제가 이거 수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인지는 봐야 됩니다. 자, 유상증자를 통해 차익금을 상환을 하고 부채를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 발전을 도모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은 일정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 남은 일정들. 이게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 1295원인데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확정일이잖아요. 확정일이 유상증자 확정일이 3월 3일이에요. 그러면은 3월 4일이나 3월 3일에 가격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 3월 달 당시 주가가 살짝 밑에 있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 가격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자,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 보면 2차 발행가액 3월 3일 확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2차 발행가액이 이 3월 3일 기산일로 하여 일주일 가중상순한 가격 3월 3일 전 일주일 동안 움직임들 보면서 이것도 1차 가격도 여기서 1차 가격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들 보면서 결정을 한 거니까 이제 3월 달에 2월 말쯤에 움직임들 보면서 2차 가격 확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주당 좀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한 거고 비정을 했고, 자 여기 보면은 신주 인수권 내가 유상증자를 안 할 거야라고 하면 신주 인수권 팔아도 되고, 45주를 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배정이 됐는데 25주만 정리를 하고 20주만 신주 인수권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2022년 2월 18일 10일 뒤에요. 10일 뒤. 그리고 2월 24일 5거래일 동안만 신주 인수권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자,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가격이 변해요. 그 보시면은 만약에 1750원에서 1295원 이렇게 했으면 455원이잖아요. 신주주권 1주당 가격이 455원인 거예요. 근데 1565원에 이게 1295원 이렇게 하면은 270원이죠. 신주주권 가격도 변화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565원 해가지고 1295원의 유상증자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주가고 이거는 유상증자 가격이에요. 유증 가격이에요. 유증 가격. 유증 가격이다. 그럼 이거는 신주주권 가격이에요. 신주주권 가격 270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주주권을 내가 45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25주를 정리를 하고 20주만 신주 유상증자 청약을 해도 되냐? 반대로 이 다 가능하고 45주를 다 맺어도 되고, 이거는 뭐 개수는 여러분들 판단인 거죠. 이거는 다 가능하고. 자, 그럼 반대로 45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신주주권 10개를 더 15개든 뭐 10개를 뭐 20개든 간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매수를 더 하고 싶어. 신주주권은 인수를 하고 싶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주주권은 내가 270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유상자 1295원에 유상자 책료를 했어요. 그럼 결국 이 주가예요. 시가로 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이 신주주권은 45주 곱하기 20주 초과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초과 청약. 그렇게 되면 차라리 초과 청약으로 더 노려보겠어요. 저 같으면 신주주권은 굳이 구태여 이 가격에 사가지고 유상증자 가격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식수 돈 다 주고 사는 건데, 단 여기서 270원보다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주가보다는 싸게 매수를 한 효과인 거고, 이거보다 높게 만약에 3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주가보다 높게 매수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플러스 유상증자 가격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300원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주가 높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수를 하든 간에 매도를 하든 간에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유상증자 안 할 것 같으면 신주주권을 매도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서 신주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3월 8일에 3월 10일에 내 계좌에 인출 가능한 현금 상태로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은 청약이 되는 증권사가 있고, 자동적으로 권리가 행사가 되는 증권사가 있고, 아니면은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증권사는 되고 어느 증권사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당신은 뭐 권리락이 얼마에서 몇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주가 되고, 한 분 한 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래서 제가 HTS도 되고 NTS도 되고 다 됩니다. 되는데 뭐 증권사마다 여기 나무는 여기 이 화면에 가면 되고, 키움은 이 화면 가면 되고, 미래에셋은 이 화면 가면 되고, KB는 이 화면 가면 되고, 삼성증권은 이 화면 가가지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 안내를 드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증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저는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월 23일, 3월 3일 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에요. 이 3월 3일 동안 공매도가 안 되는데, 공매도가 누적해서 점점 증가가 되고 있네. 이게 안 되는 공매도가 거래가 안 되는 시장 참여자인 경우는 그렇고, 시장 조정자인 경우에서는 공매도를 거래 기간이 정지라고 해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상증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유상증자 전에는 매수를 하지 말고 유상증자 청약하는데 자금을 사용하세요.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사용을 하시는 게 그나마 효과가 높은 거고, 유상증자를 할 때까지는 주가가 약세 흐름대로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아요. 물론 약세를 제한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지분을 확보를 해놨다는 것들이고 호반 산업도 유상증자를 100%다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가가 약세 흐름들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들. 그리고 수주도 역대 최고다. 실적도 정상화가 이제 될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은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요인들로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EPS가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뭐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들로 확정이 되는 것들을 보고 EPS가 얼마고 그러면 PER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결국엔 유상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청약을 차라리 하는 게 평균 단가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지금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평균 단가 대비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고 주가 올라가지고 분절 처리하고 나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주가가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서는 이 주식수가 증가가 되니까 주가 희석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들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물론 주가 하락 요인들을 제한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탈출하고 나올 거야라는 전략들보다는 유상증자를 참여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전에는 주가가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현금 확보했던 것들은 청약에 참여를 하고 청약에 참여를 하신 것들은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뒤에 주가가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 유상증자 전까지는 굳이 저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굳이 뭐 유상증자로 싸게 살 수 있는데 129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1565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신주주권은 더 사지. 안 그래요? 1565원에 신주주권을 사는 것도 효과가 없다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565원에 사버린다? 난 좀 기다리면 45주, 100주 기준으로 45주를 129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개인 투자들 지금 사고 있죠. 주가가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것들 따라가는 것들은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봐야 되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셨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